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내 부채 상향 관련해서 15일에서 16일경에 한 차례 더 미국 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미국 디폴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만약에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어떤 자산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을 사겠다는 응답자는 전문 투자자가 51.7%, 개인 투자자가 약 45.7%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전문 투자자가 4.8%, 개인 투자자가 11.3%였습니다. 이어서 달러나 엔화, 스위스 프랑, 기타 자산 순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나 엔화보다 더 안정자산 혹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고려되고 있는 결과를 통해서 미국 달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미국이 왜 암호화폐를 제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 리플 XRP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한 기사가 있어 공유드리면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현재까지 가격 따지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향후 또는 조만간에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기술적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리플에 있어 중요한 저항선인데 현재 리플은 200일 EMA 아래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추후에 좋은 가격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여러 보조 지표를 나타내는 오실레이터 역시 중립의 방향에 놓여 있는데요. 크게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세력의 움직임이 임박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약 10일간의 리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약식 판결을 앞두고 만약에 법원의 명령이 검증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면 검증자들이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또다시 에스크로에 있는 XRP 소각과 관련해서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플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또 리플 기술을 이용한 송금 결제 등을 진행하는데 제3자가 필요로 하는 XRP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월 10억 XRP를 에스크로에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XRP는 매월 말에 에스크로로 반환이 되는데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리플샤는 약 470억 XRP의 에스크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리플의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XRP를 리플샤가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 등을 내린다면 리플샤가 시장에 XRP를 모두 쏟아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 논쟁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리플의 전 개발자 해밀턴에 의하면 리플샤가 원한다면 XRP를 시장에 쏟아붓는 것 대신에 리플샤가 에스크로 계좌에 XRP를 소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플샤는 에스크로 XRP에 대해서 완전히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특정 주소로 전송되도록 하거나 혹은 언제든지 대상 계정의 마스터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샤가 에스크로 XRP를 소각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쏟아내는 것보다 소각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가격의 유리함을 다 아실 텐데요. 그렇지만 리플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사실 약식 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또 약식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명령이 이행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선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리플샤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리플 XRP 홀더분들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이분법적 방법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득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이 또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SEC는 이전에도 틀렸지만 지금 또 틀렸다는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1946년 SEC는 하위 테스트 조건 중 공통기업,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공통기업에 대한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말은 투자자들이 공통기업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투자자들의 공통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위 테스트 공통기업의 요건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리플의 예로 든다면 당시 전세계 많은 리플 XRP 홀더분들은 리플사를 모르거나 리플사 자체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XRP를 송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나 혹은 XRP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EC는 그때도 그런 논리를 펼쳤지만 지금 리플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위 테스트의 투자 계약을 보면 공통기업이 존재하고 이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요. SEC는 공통기업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XRP 보유자들이 XRP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공통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은 SEC는 그때도 틀렸는데 지금도 틀린 주장을 리플에게 재차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 테스트를 결국에는 SEC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넓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규제기관이 조심해야 할 관할권 또는 재량권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주 친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이나 제레미 호건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 모두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SEC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SEC의 주장은 미친 주장, 정신분열증적 방어라고 수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이 소송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법적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도 똑같이 법률 전문가라면 매우 다른 해석이 나오지는 않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레스 판사겠지만 궁극적으로 법이 이 사회에 왜 존재하는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SEC 행보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업 JP 모건이나 금융시장 협회로부터도 폭풍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JP 모건의 경우는 SEC가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방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협회는 일부 자산 클래스가 SEC의 제한 요구 사항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규제기관 혼자만 다수의 의견을 모른 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워낙에 크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업계도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리플도 2억 달러를 부담하면서 소송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역시 본거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SEC에게 법적인 다툼을 예고했는데요. CNBC 역시 최근 암호화폐 업계와 SEC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력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유력 기업들이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패닉셀이 일어나는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가 살아있는 시장인 만큼 규제기관과 업계 사이에서 건설적인 방향성이 함께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